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태극권의 과학적 원리 몇 번째인가요? 어쨌든 태극경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멈췄죠. 태극경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 있어요. 오늘은 태극체의 이론. 첫 번째로 태극체란 무엇인가? 두 번째까지 하고 싶은데 10몇 분 안에 될지 모르겠네요. 태극체란 무엇인가? 태극체는 태극경을 가능하게 하는 몸의 상태를 지칭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몸 전체가 이완 방송이라고 하죠. 이완되고 관절이 열린 상태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올바른 이론을 통해 1년 넘게 수련을 해왔지만 태극경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이완과 열림의 문제를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완과 열림이 수련의 핵심이고 스승이 자세한 태극경 사용의 요교를 가르쳐 주어도 그 즉시 태극경을 사용하기 힘든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몸이 만들어져 있다면 요교를 이해한 즉시 태극경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태극권 수련은 나태하지도 조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왕종학 이래로 현재까지 모든 태극권 애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왔고 여기에는 추호의 거짓도 없습니다. 이완된 몸에서 어찌 강력한 힘이 나오는가? 나옵니다. 앞서 얘기했죠. 더 추가할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관절이 열려 있으면 공격에 취약해지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 자체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불충분하게 말해왔기 때문이죠. 어깨를 이완시키세요. 허리에 힘을 빼세요. 과를 방송하세요. 무릎과 발가락을 방송하세요. 그런데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긴장이 풀리지요. 그럼 술 먹고 태극권을 해야 하나요? 네, 직권이 됩니다. 직권이 그 자체로 이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긴장이 할 때 긴장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죠. 정신이 청청해지지 않죠. 권투에서 줄넘기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무엇보다 어깨의 긴장을 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검을 하루 10,000번이 들으면 검의 달인이 된다고 하죠. 이것 또한 어깨에 힘을 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완이죠. 그럼 줄넘기와 검 후르기를 하루 10,000번씩 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럴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또 몸에 무리가 올 것이고요. 태극권의 운동법은 천천히 꾸준히 오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강력한 태극경을 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외곽권의 수련법이 아니라 내곽권의 수련법이 필요한 것이죠. 노인이 젊은이를 이기고
여자가 남자를 이기고 외소한 자가 덩치를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태극권입니다. 한마디로 태극권에는 체급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늦게 난 것이 먼저 난 것을 이기는 것이죠. 후발제인. 후발선지. 나중에 출발한 게 먼저 닿는다. 태극권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참냥수련, 부드럽고 느린 권가의 단식 버전인 전사경을 통해 이완과 열림을 수련해왔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운기, 기운을 운영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 이완과 열림이 잘 됩니까?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수련자의 99% 이상이 태극경을 사용할 수 없고 그저 맨손 체조 정도의 운동 효과를 태극권의 효과로 오인하고 마는 것이죠. 맨손 체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국민 체조를 1시간 정도씩 매일 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건강해질 것입니다. 맨손 체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태극경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설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몸을 이완시키고 관절을 여는 방법 그리고 그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백 년 내 서양의 성과들을 살펴보고 다시 동양으로 그러니까 태극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호흡, 이완, 균형, 관절, 심층근, 근막 네트워크 등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왜 아름다운 것이 강한지, 어떻게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낳는지, 또 역설적으로 왜 부드럽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하는지, 강력한 호흡이 왜 그토록 고요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불용력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운동에 어째서 공부가 필요한지를 태극체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사실 제가 같이 읽고 싶었던 부분은 두 번째 태극체 이론 2 신경의 방송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2016년 초에 쓴 글이고 신경의 방송에 대한 일종의 부록 추가 2019년에 제가 올해 다시 더 추가해서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2016년에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신기하다.
뭐 그런 의미로. 어디서 또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이러면서 일종의 몸에 대한 자기 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썼던 건데, 몇 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빨리 읽어볼까요? 이걸 읽으면 하나 더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어쩌겠어요. 제 폰 이용량이 작아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태극경 동력,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이완으로 어떻게 태극경의 동력을,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그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수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서양의 것들, 그다음에 당연히 태극권, 동양의 것들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서양이라고 해서 역사가 이렇게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양인들은 또 자신의 역사를 고대 그리스까지 이제 끌고 가지만, 기본적으로 이완에 대해 고민한 거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이에요. 활발했던 게 양차 대전 사이에, 1차,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 뒤로는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대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이완이 아니라 강함에 대해 연구를 하게 돼요. 그 있어요. 남성성, 여성성. 30년대 같은 경우는 서프레저트 같은 여성 운동이 등장하고 여성 찬양 운동이 등장하던 시기고, 이게 전쟁 여러 가지 맞물리지만, 전쟁을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고 여자들이 공장에 가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공장, 간호원, 그러니까 전쟁 간호원, 사회 진출을 하게 되죠, 여성들이 실제로. 그런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이완에 대한 고민들. 꼭 여성만이 뭐 이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기여를 많이 해요. 기여를 한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쟁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남자들이 가부장제가 강화돼요. 마찬가지, 조선시대랑 마찬가지야. 임진왜란이 끝나고 엄청 경화되죠. 사회가 이렇게 딱딱해지죠. 가부장제가 엄청 강해지고,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자들이 돌아오면서 더 여자들이 설쳐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절정,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근육줄의 어떤 몸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주류가 되죠. 근데 이제 와서 50년, 60년, 70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이완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완, 택체, 어떻게 택체를 만들 것인가,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 하고 끝내겠습니다.